네, 2021년 6월 17일인가요?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역술 명리를 하시는 최영권 선생님을 모시고 윤석열 유력한 대권 후보죠. 그분의 운세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사람 인연이라는 게 무서운 게 벌써 몇 년이 됐나요? 한 30년 가까이 됐는데 1994년 5월 달인가요? 4월 달인가 제가 최 선생님의 부친 되시는 최봉수 선생님, 그분도 이제 역술을 하셨는데 그분을 뵙고 그 외에 몇 분 더 뵙고 김일성 공개된 사주를 가지고 그의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 하고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사망한다 그랬는데 정말 2달 후에 김일성이 사망해서 굉장히 화제를 만들었었죠.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이제 좀 무섭게라든지 역술계를 저도 가끔은 답답하거나 조금 예측이 안 되면 살펴봅니다. 참고는 합니다. 무조건 100% 믿는 건 아니지만 뭐 공부를 한 사람이라는데 다 믿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참고는 됩니다. 재밌는 거는 우리 정보기관 사람들도 판단이 잘 안 되면 한번 참고를 하고요. 경찰에 계신 분들도 수사가 잘 안 되면 참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명리학이나 역술 이런 것들이 완전히 엉터리였으면 이미 사라졌을 텐데 계속 명맥이 이어지는 거는 나름대로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 최영권 선생님은 특이한 이력을 가진 분입니다. 육군사관학교 41기입니다. 일반 대학교로 따시면 8인학번이죠. 그래서 군대에서 중령으로 예편하셨잖아요. 그런 경력을 가졌고 또 이분의 선친 되시는 최봉수 선생님은 굉장히 통일운동을 오랫동안 하신 분입니다. 이북에서 월남하신 분이고요. 그래서 우리 최영권 선생님도 그 통일운동을 상당히 하시는 분인데 이분을 통해서 한번 윤석열 씨 또 이분이 또 본인이 사관학교 나온 거와 별도로 또 아버님의 유업을 이어서 계속 이쪽을 이어오고 있으니까 공부하고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느냐 안 될 수 있느냐 뭐 굉장히 궁금해하는데 윤석열 씨 저는 이렇게 사람들을 쭉 만나면서 이 사람 크구나, 이 사람은 그렇지 못하구나 하는 건 금방 느끼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을 보게 되면 기운 같은 것도 좀 저 나름대로 파악을 하는데 윤석열 씨가 이렇게 보통 사람을 넘어서는 거는 맞죠? 예. 먼저 죄송한 말씀이지만 잠깐 짧게 명리에 대한 개념에 대한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가 명리학 그러게 되면은 미래를 예측하는 학문인데 학문의 범위로 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그리고 명리에 대한 것에 대한 아주 근본적 이해가 좀 필요한 게 과연 그런 미래를 예측한다는 게 미래가 결정된 거냐 아니면은 결정이 안 된 거냐에 대한 논리부터 나오거든요. 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미래는 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미래가 결정 안 된 것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측하는 게 바로 명리학이다. 이런 이 기본 개념부터 알아두시길 바라고 그럼 미래라는 게 어떻게 결정되는 거냐에 대한 명리적 측면에 대한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우리가 인연의 법칙이라고 그러잖아요. 불교에서요. 그러면 인연의 법칙이라 그러면 인이라고 하는 건 뭔가 원이 되고 연이라는 거는 네트워크, 어떤 면은 연관성 있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인에 대한 얘기고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업이 바로 즉 자기가 태어나기 이전서부터의 업이 바로 연이 됩니다. 그래서 사주가 똑같아도 다 다른 삶을 살게 되는 이유는 바로 연이 다르기 때문에. 쌍둥이 같은 경우는 부모도 다른데. 부모가 똑같고 모든 게 같아도. 근데 이제 완전히 다른 배우자가 다르거나 사회생활이 다르면. 그렇죠.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거는 인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지 연까지를 연결해 주는 건 아니에요. 단지 연의 모습에 대한 것까지도 말은 해줘요. 그렇지만 그걸 다 설명해 주는 범위는 아니다. 그래서 분명히 아버님께서도 그런 얘기했지만 이거는 예측입니다. 인에 대한 인을 가지고 풀어보는 인을 가지고 풀어보는 거다라고 말씀을 전제를 먼저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이분에 대한 사주 이것도 제가 시중에 공개되어 있는 것만 갖고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분이 나한테 뭐 의뢰를 하면서 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습니다. 온 적도 없고요. 저는 이렇게 여러 군데 얘기를 듣고 그 나와 있는 게 그래도 유사성이 있는 걸 가지고 봤더니만 제가 몇 가지 특징에 대한 얘기를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윤석열 전 총장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분 사주는
그냥 정확히 그냥 얘기하면요. 나쁜 사람 잡는 사주예요. 전형적인 검찰 사주예요. 포청천. 예,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전문 용어로 이제 상관이라는 게 있어요. 뭔가 자신의 기운을 써버리는 건데 아주 그 기세가 굉장히 세고요. 그다음에 전문 용어로 이제 법고라는 걸 갖고 있어요. 법고. 그러니까 법에 이게 법법자에다가 창고고자. 그래서 법고를 원래 갖고 있어요. 그걸 아주 그냥 그 법의 정신을 이용해서 나쁜 사람 잡는 사주가 바로 윤석열 사주예요. 그럼 옛날에는 나라님 자체가 법고 역할을 하지 않았나요? 아, 그건 다르죠. 사또들이 이렇게 아니죠. 그거는 뭐냐면 그런 입법, 자법, 행정 중에 바로 그 사법에 대한 얘기만 나온 거지 대통령이라 그러면은 입법도 있어야 되고요. 행정기구. 행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행정이 중요하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윤석열 사주에는 그게 좀 약합니다. 행정은 약해요. 그 행정은 약하고 바로 그 법고를 갖고 있고 법을 휘두르는 사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분이 얘기한 그대로예요. 나는 나쁜 거 잡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봅니다. 그래서 최초에 이제 이 사주를 갖고 저한테 얘기했을 적에 이거는 글쎄요, 제가 봤을 적에는 대통령이라고는 입법, 사법, 행정을 다 휘둘러야 되는데 그 면에서는 좀 부족하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태까지 다 대통령들에 대한 사주를 분석을 딱 해보니까 그 세 가지를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된 분들이 거의 없어요. 없죠. 누가 없어요. 누가 보충을 해요. 거의 없어요. 배우자가 거의 없어요. 거의 유비도 없어요. 제가 만나야 되고. 결국은 뭐냐면은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고 시대가 대권을 부르는 것 같아요. 시대가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럼 적폐가 많으면 법고가 있는 사람을 원하겠네요. 그러니까는 제가 그게 지금 현재 봤을 적에 이게 그러니까는 뭐 지금 시대적 상황에 대한 평가를 갖다가 뭐 어떻게 봤을 적에는 법을 세워야 된다라는 입장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 좀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요. 근데 시대의 어떠한 흐름이라든지 시대의 어떤 정서가 뭔지는 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대적 정서가 나쁜 사람 잡는 개념으로 시대적 흐름이 흐른다면은 그러면은 윤석열 이분이 대통령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 말입니다. 이성계가 건국을 할 때 이성계의 원래 뿌리는 무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이 처음에 행정이나 이런 능력은 갖추지 않고 부대를 지휘하는 능력 정도는 갖췄겠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건국을 하는 걸 쭉 보게 되면은 법고 그분도 이제 뭐 법고는 아니겠지만 남대로 무력으로 하는 건데 그렇죠. 그걸로 왕이 되는 케이스가 있으니까 법고를 갖고도 될 수는 있다는. 안 된다는 법 없죠. 당연하죠. 그거는 당연히 이건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과연 그 시대가 어떤 걸 요구하느냐. 시대가. 그러면 이분이 저 백그라운드를 보게 되면 주로 이제 필드에서 검사로 뛰었고 지휘관으로 한 건 서울중앙지검장, 그다음에 검찰총장 두 가지라서 상당히 좀 폭이 좁지 않느냐. 검찰 사무는 국가 사무의 한 1%도 안 되는데. 근데 어떻습니까? 그 두 군데의 기관장을 한 것이 그분의 어떤 행정 능력이나 이런 걸 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분의 그런 어떠한 법에 대한 특성을 갖고 있지만 법을 휘두른다. 나쁜 사람 잡는 가장 우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또 한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분 태어난 날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경진일이라고 그러는데 경진을 우리가 이제 신명철학에서는 그거를 나용대검이라고 그래요. 나용대검이 나자가 한마디로 말해 게으른 용이 칼을 차고 있다 이런 개념이에요. 무섭네요. 게으른 용이 차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게으르다라고 얘기하는 얘기는 자기 머리는 있지만 자기 행동을 안 해요. 그럼 뭐냐면은 자기 권한을 위임시킵니다. 진짜 무섭네요. 그러면은 결국은 그 어떤 면에서 솔직히는 이분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올라간다 그러면 하나하나 챙기는 타입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한테 넌 이거 해라, 넌 이거 해라. 그러면 시스템만 운영하면 운영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뭐 못하라는 법은 없는 겁니다. 그 왜 똑개똑부 멍부멍개 얘기할 때 가장 좋은 리더는 똑똑하면서 게으른 리더. 다 보고 있으면서 이렇게 맡겨놓고 지켜보다가 필요할 때만 개입하는 리더 그러는데 나용대검이다. 그럼 지난번 총장할 때도 보니까 그 검사들하고 특별히 자기 사람 아닌데도 쫙 일어나는 거 보게 되면 맡겨놓고 자기는 검사를 믿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부하를 의심하는데 그래서 사람을 포용하길래 생각보다 대인이구나 하는. 그런 스케일이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글쎄 우리가 국가라는 것 자체가 지도자가 하나부터 10까지 챙겨야 되는 어떤 나라의 시스템을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후진국의 타입이라면 모르겠는데 중진국 이상의 어떠한 뭐 중심만 잡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한 쓰는 거군요. 옛날 전두환 씨가 경제하는 김재익 당신이 대통령이야. 이거는 당신에 맡겨놓고 물론 뭐 그분이 그렇죠. 나용 대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겠다. 그런 타입으로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데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래는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네. 모르는 겁니다. 이미 그렇다는 거지. 그렇죠. 너는 이제 누구를 또 만나느냐. 그렇죠. 그 이분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거론되는 게 박근혜 정권을 쳤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자기 사주대로 한 걸 수가 있는데. 그건 당연한 거죠. 그게 어떤 과를 가져올까요? 글쎄요. 저는 그거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이분 생각 자체가 박근혜 정부를 공격했다라고 하는데 이분은 법대로 한 겁니다. 법고다. 법대로 한 거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대통령으로서 지도자가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했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 봤을 적에 이건 좀 부적절한 게 있었다라고 봤고 그것에 대해서 이루어졌던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판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많은 뭐 감정이 개입됐다 어쨌다 뭐 그건 모르는 문제고 일단은 저는 봤을 적에는 이분 타입 자체가 아주 휘두르는 타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거 원래 이제 아까 말씀 나용대검을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게 좀 뭔가 이게 좀 세다 그러면서 자기는 나쁜 짓 하면서 권력을 갖고 좀 이렇게 좀 밀어붙이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항하는 게 그 특징이다. 그러면 약자를 돕고 뭐 그런 거에 그렇죠. 정의의 산 그런 게 좀 갖고 있죠. 그렇군요. 이분이 저는 쭉 보면서 뭐 한 달이 건너면 알 수 있는 사람이긴 한데 쭉 보면서 저분이 자식이 없다. 그리고 개를 키운다. 개를 키우면 되게 저는 자식 대용으로 보는데 저런 경험을 가진 대통령, 그러니까 개는 키웠는지 모르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자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국민을 푸는데 조금 제약이 있지 않았냐 생각이 드는데 물론 박근혜 대통령도 뭐 야당 해보고 뭐 저 어린이 유경재단도 해봤습니다. 그건 또 다른 리더십이긴 하지만 우리 저 윤석열 씨도 자녀가 없다는 게 핸디캡 아닌가요? 뭐 제가 봤을 자기 팔자에 있는 건가요? 팔자에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제가 본 거는 이제 시는 제가 잘 모르고 연월일 기준으로 봤을 적에는 남 통제받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남자는 사주를 볼 때 통제를 받고 누가 나를 이렇게 좀 억압을 하려고 한다. 이게 사실은 자식이에요. 자식이 없는 사주로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요. 자식이 나를 억압한다. 그러니까 나는 부담을 갖는 거죠. 자식에 대해. 남자가 자식을 하나 놓고 여자 입장에서 즉 배우자, 부인 입장에서는 자식은 내가 키우고 내 모든 정성을 들여서 얘를 잘 만들어야 되는 대상으로 여자는 자식을 생각하고 그러고 남자는요 자식을 어떻게 보냐면 부담으로 생각해요. 자기군요. 내가 부담을 가져가지고 얘 있으면은 얘를 어떻게든지 해줘. 그러니까 항상 마음에 부담을 갖고 있는 걸 자식 개념으로. 흔히 얘기할 때 처성 자옥 그럴 때 자옥이라는. 그래서 이제 그 윤석열 이분 사주를 봤을 때 그래서 이 사주가 맞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이게 저한테 직접 의뢰가 들어온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정도로면은 지금까지 나온 것들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 자식에 대한 크게 그게 연정이 없으니까는 큰 전정이 없어요. 툭툭툭 치고 나갈 수 있다. 근데 제가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나 또 이승만 대통령도 보면은 거긴 자식이 없었잖아요. 하나 있었지만 잘못됐고 박 대통령은 세 자녀가 있으면 크게 챙기는 모습은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툭툭툭 치고 나가더라고요. 그건 뭐 그거는 다 차이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건 비교할 수가 없어요. 박정희 대통령이라든지 이승만 대통령 이런 분들의 다 사주상에 현상은 똑같이 보였어도 그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과 작용은 다 달라요. 그래서 현상만 보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럼 자식이 없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경험을 못해서 뭐 국민을 애니를 못한다 이런 문제는 그거하고는 다른 문제. 완전히 다른 문제. 완전히 다른 문제죠.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는 뭐 만약에 내가 윤석열 지금 현재 전 총장한테 만약 얘기를 한다면은 아까 뭐 좋은 얘기만 했는데 나쁜 것도 많아요. 많겠죠. 왜 많아요? 첫 번째 뭐냐면은 아까 경진이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사주를 했잖아. 이런 사주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너무 믿었다가 당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속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 것들이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 사람 너무 믿고 이 사람 나는 믿었으니까 이렇게 해라고 하지만 결국은 내가 배신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하고의 관계도 문재인 대통령은 배신당했다고 했지만 서로 간에 배신당했다고 할 수도 있고 그거는 뭐 보기 나름. 예, 보기 나름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죠. 그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 항상 나름대로 그런 면에 있었지. 한편으로는 내가 뭔가를 이렇게 위임하고 이렇게 해주는 것도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배신도 항상 당할 수 있는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본인도 많이 그런 걸 겪었을 거라고 본인이 생각을 박근혜 합니다. 정권 때 뭐 고검까지 가 있고 계속 돈 것도 본인은 배신당했다고 보겠죠. 예. 그러면은 저분은 그 어떻습니까? 그런 고난, 이 배신을 당하면 고난일 텐데 예. 그거를 견디는 힘이 그게 굉장히 세요. 누를수록 그렇죠.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예. 그럼 추미애 바쁜 게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모든 문제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전 문제라는 단어를 썼다는 게 좀 부적절할지 모르지만 그 순서에 제 생각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제 생각대로 얘기하면은 글쎄요. 한 국가에 있었을 적에 정치인도 아니고 그 다음에 국가로 봤을 때 한 파트 그것도 아까 얘기한 나쁜 사람 잡아 넣는 총수의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국가의 대통령이 된다라고 봤을 적엔 균형 감각이 없어요. 없죠. 저는 없죠. 그거는 객관적으로 봤을 적에 그러면 이분을 이렇게 키운 건 뭐냐 물은 거예요. 그 왜 그럼 팔자가 되죠? 사주가 그런가요? 그렇죠. 그게 약간 그 경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누르면 누를수록 그건 튀어올라 버려요. 예, 오히려 그냥 옹냐 하고 도와준다 옆에서 한다 그럴수록 이거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거의 돌파를 해버리고. 예, 그렇죠. 경진은 누른다고 해서 눌러지지가 않아요. 타고나는 거네.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글쎄 아마 이거 좀 분석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제가 사회학을 좀 했기 때문에 좀 분석을 해보면 좋은 텐데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올라간 것과 그 다음에 어떤 나름대로 현 정권에서의 어떠한 압박을 받은 것과 그 비교 관계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면 좋은 재밌는 데이터가 나올 것 같아. 그래, 그 명리학에서 뭐 경진이를 주제어로 던져놓고 이 프레시한 거와 튀어오르는 관계를 그렇죠. 보면 그렇게 본다면 재밌는 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모든 경진이를 가진 사람들은 나 좀 눌러줘.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고 경진에다가 또 연월이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연월도 다 굉장히 연결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술 드시고 하면 노래 좀 하고 하는 건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는 기운이 세서. 그렇죠. 아까 나용 대검 그랬잖아요. 뭐 저 연수원 있을 때도 공복을 다 쓰고 술을 다 먹고. 그래서 그때도 총각이라서 총각대장 총장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좀 기운이 축축. 그렇죠. 근데 나용이니까 또 겁나는 거. 으르렁거린 사람. 그래서 그런 면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른 관계가 있을 텐데 뭐 같은 야권은 차치하고 여권에서 쭉 거론되는 사람들하고 그 앞으로 대결 형세를 한번 맞춰보면 어떻습니까? 글쎄요, 저는 아까 가장 궁금한 게 우선 이것부터 드릴게요. 대한민국에서 과연 서울법대 나온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느냐?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보게 되면 항상 개천서 튀어오른 사람, 그렇죠. 경진일 그런 사람으로 보는데 서울법대를 나온 최고의 엘리트가 대통령이 되게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분하고 같은 이제 사법 시간 붙었지만 이재명 씨도 굉장히 어려운 적에서 튀어오른 사람인데 그렇죠. 한번 이렇게 비교도 해보셨을까요? 글쎄요, 뭐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도 했지만은 뭐 이재명 씨 사주에 대한 것도 시중에 있는 거를 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그래서 근데 시중에 있는 것만 가지고 보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족한 게 왜 그렇죠? 그게 좀 안 맞다. 좀 행동하고 안 맞다.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사한 점도 있고 잘 안 맞는 점도 있고. 이재명 씨 사주 같은 경우는 만약 지금 시중에 있는 걸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은 그분 같은 경우는 생각 외로 마음이 약해요. 그런 모습 보이네.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격적 차이를 잔다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윤석열 이분 같은 경우는 마음속으로 이거야 저거야 결정을 딱 했어. 그러면 안 바꿔. 그렇구만. 절대 안 바꾸고 뭐 사돈에 8천지 누군 오더라도 잘라야 될 건 잘라버려요. 근데 이재명 씨 만약 사주가 시중에 있는 게 맞다면은 정반대. 열이죠. 겉으로는 세게 나타나고 할지 모르는데 날카롭게 나타나죠. 날카롭고 굉장히 예리하게 나타나는데 되게 열해요. 사실은 생각 외로 정이 많고. 시합한 사람은 열해요. 굉장히 열려요. 그리고 막 끝까지 예를 들어서
해주세요,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꼭 좀 봐주세요. 그러면은 이재명 같은 사람은 해주는 사람이야. 근데 그분도 괜히 그게 눌렸기 때문에 튀어나온 그런 건 면도 있습니다. 있죠. 예, 예, 예. 우리가 전문용어로 장성쌀이라 그래가지고 장군이 된다. 장성쌀을 갖고 있다 보니까는 어디 가든지 간에 자기가 온으로 나서고 그다음에 당면한 것에 대해서 어떤 처리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당면한 거, 현재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들이 예, 아주 그러니까 임기응변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죠. 그게 굉장히 뛰어나죠. 둘이 부닥친다면은 우열 파야 그거는 뭐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대적으로 어떤 인물을 요구할 것이냐. 과연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이라는 큰 배가 가는데 이 가는 길에 대한 거는 벌써 결정이 돼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단지 짧은 시간 동안에 그냥 위에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이란 배는요, 잘 가고 있습니다. 결론 잘 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고 그 과정 중에 뭐 예를 들어 내가 우파다, 내가 좌파다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다를지 몰라도 지금 현재도 잘 가고 있어요. 잘 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잘 가고 가는 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면에서 보기에는 더 중요한 거는 그 배에 타고 있는 선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배에 있는 모든 기관사, 갑판원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의식을 갖고 하는 그 어떤 뭔가 하나라도 더 의식을 갖고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어떻게 잘 갈 것인가에 대한 어떠한 큰 고민과 그 다음에 그런 방향에 대한 시대정신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국민들의 역량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잘 된다고 보고 이 배의 흐름은 누가 올라선다고 그래가지고 바꾸진 못한다고 봐요. 그럼 법고를 가진 사람이 예. 이제 앞으로 해야 만약 큰 꿈을 꾼다면은 예. 안보 문제를 봐야 될 텐데 예. 군에도 계셨으니까 예. 저는 이제 우리 기자들을 볼 때마다 좀 늘 답답해하는 게 왜 국내 정치에서 경쟁자끼리만 비교하냐. 예를 들어 바이든이라든지 스가라든지 시진핑, 김정은, 뭐 푸틴하고도 한번 대비해봐서 견줄만한 사람인지 봐라라는 요구를 좀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북핵 문제 같은 이런 문제, 통일 문제 예. 여기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상당히 이렇게 약자적인 자세를 보였는데 이 양반은 자기 사주를 보면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다. 글쎄 그건 특히 평가하기는 힘들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컨셉은 맞았어요. 맞았다. 뭐냐면은 뭐 저 자신도 어차피 통일운동하면서 다양한 걸 보지만 뭐 그런 면에서 솔직히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가졌던 대북관이라든지 현재 솔직히 외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더 많다고 저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컨셉이 맞았다는 얘기는 뭐하냐면은 이명박이나 박근혜 대통령보다도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한이 통일이 돼서 끌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방식과 방법에 따라서는 좌파우파가 너무 차이가 나지만 그런 컨셉을 잡았다는 것은 저는 괜찮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한반도에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대한민국이랑 큰 배가 가는데 그 배가 가는 과정 중에 중요한 귀향지가 지나가는 점이 있어요. 그리고 통일입니다. 남북한이 통일이 되지 않고서는 절대 그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제대로 못 가요. 근데 통일이 돼야 되고, 근데 이걸 통일을 생각을 하진 않았을 수도 있어요. 북한 체제의 그 방식이 차이니까. 남북한이 잘 지내고, 그래서 남북한이 잘 돼야 대한민국이 잘 될 거 아니냐라는 어떤 개념을 가졌어요. 근데 그 개념은 난 맞는데,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이념적 논리가 너무 적용이 되다 보니까 차이가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국제적 어떤 개념이라든지 방식에 대한 좀 차이가 있었지만은 그 컨셉은 맞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지금 가는 그 배 속에서 아무리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한다 하더라도 가는 길대로 갑니다, 지금. 예, 가는 길대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한 건데, 이제 아까 뭐 좀 만약 비교를 해서 본다고 하면은 윤석열 이분 같은 경우에 있었을 적에는 개념이 이제 좀 길게 봐요. 이 사람 짧게 보지 않고 길다는 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는 통일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안보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도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당장에 대한 것보다는 좀 길게 보는 타입으로 봐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20년 아니면 우리나라만 보는 게 아니라 주변 상황, 세계적 상황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인위적으로 안 한다는 얘기예요. 예? 인위적으로 의지를 투영을 안 하고 어떤 맞춰서 간다. 근데 그거를 뭐 어떻게 맞출지는 모르죠. 그거를 다 누구를 그러니까 이분 타입은 내가 자신 있는 분야는 내가 나서지만 내가 자신 없는 분야는 내가 안 나설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사주는 박정희나 이런 사람들은 만들어가는 예, 사주였잖아요. 예, 예, 이승만도 독립을 예, 한다든지. 예, 예. 근데 그럼 이분은
관리하는 사주고 관리. 잘 운영하는 그냥 그러니까 나용 대검하고도 와서 다니는. 예. 근데 그게 시대적인 리더하고도 오히려 맞겠네요. 그건 모르죠. 그 뭐라고 말씀드릴 지금 수는 없어. 대한민국이 만들 수 있는 건 예, 통일이라는 예, 건데 통일은 아까 말한 대로 이 요소가 많이 개입되고 예, 유해까지 개입된 큰 요소이기 때문에 관리해 나가면서 풀어야 하는 문제라고 그렇죠. 보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측면으로 봐서 좀 길게 보는 타입이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자신 잘 모르는 내용이고 하면은 위임을 하죠. 괜히 간섭하려고 하지 않고 그 위임만 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위임을 하더라도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게 위임입니다. 너 해놓고든 뒤로 돌아가서는 의심하고, 다 의심하고 이러면 안 돼요. 네, 박근혜 정부가 이 정부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는 뭐 그냥 막 이렇게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렇게 것이 하게 되면은 유방이 천하를 통일할 때 장량, 소하, 한신 이런 천하 인재들이 오는데 예. 그렇게 해야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위임할 수 있고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본인은 그런 기운을 타고 예, 원래 사주당 나와 있는 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까 항상 그러다 보면 좋은 인재를 등용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면야 되는데 내 입맛에만 맞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잘못된 사람 만나면은 오히려 잘못되는 길로 가는 거죠. 잘못 위임했다가는 더 큰 잘못이 될 수가 있으니까 항상 그거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립니다. 굉장히 강렬한 사람이군요. 한번 이렇게 인연 맺으면 오랫동안 상대방을 그렇죠. 기억하고. 원래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좀 그런. 지금 한동훈 검사장이 저렇게 계속 꿋꿋이 버티는 거 보게 되면 윤석열 총장하고 얼마나 깊은 인연이 있었나 싶은데 본인은 딱 그 지조를 지키고 내가 한 게 옳았다 하는 거 보게 되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강력하구나. 타고났구나. 예. 아마 그 주변에서 아마 느낀 분들은 뭐 사주를 놓고 봤을 적에는 아마 그런 이미지를 많이 가졌을 겁니다. 저분이 법고로 안 가고 사업을 했거나 일찌감치 정치로 왔으면은 망했죠. 망합니다. 예, 안 되죠. 그거 왜 그렇습니까? 예? 수치를 못 따지고 그거는 지금 현재 법고는 법을 쓰는 데 있어야지. 법을 쓰지 않고 하게 되면은 그거는 안 되죠. 안 된다. 예, 안 되죠. 예. 그러면 옛날에 홍준표 씨가 검사를 할 때 옛날 얘기입니다. 예. 저보고 기자하고 검사하고 공통점은 뭐냐? 칼잡이다. 그 윤석열 씨도 칼잡이잖아요. 예,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이쪽으로 뭐 칼을 찬 문인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내가 동의한 적이 있는데 예. 저 양반도 저쪽으로 가야지 국가를 이끌게 되면은 준비가 안 되는. 그러니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이라는 큰 배가 지금 가고 있는데 시대가 그 필요하다. 배가 무엇을 요구하느냐? 예를 들어서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경제 발전, 뭐 예를 들어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걸 요구하느냐? 아니면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게 하나 더 업그레이드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어떤 도덕성, 그 다음에 법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것을 위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있었을 적에 좀 우리 몸에 좀 안 좋고 좀 뭔가 이렇게 제거해야 될 게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런 뜻을 갖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적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더 잘 될 수 있다라고 했을 적에는 거기에는 쓰일 수 있다는 거죠. 예. 이제 많이 궁금해하는 게 이제 윤석열 씨의 부인인데 예. 결혼이 늦었다고 하는 거는 뭐 이렇게 결혼이나 이성에 크게 관심이 없었다는 뜻이죠. 본인의 사주가 사주 자체가 막 여자를 단단하게 아주 뭐 이렇게 한 여자에 집착을 해가지고 하기는 이게 좀 약해요. 봤을 적에.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글쎄요, 뭐 그것을 잘 뭐라고 글쎄 뭐 여자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제가 봤을 적에 어디 가서 놀고 이렇게 하지만 한 여자를 딱 잡고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애정적으로 강하게 나가고 그러면은 약해요. 야, 그런 사람들이 예, 있더라고요. 예, 그런 예. 사람들이 되게 어떤 일들을 많이 합니까? 글쎄요, 뭐 그건 워낙 다양해요. 다양한 예, 걸 그거는 그 사람의 어떤 특성이기 때문에요. 다양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적에 그 사람의 심성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이제 잔잔한 여자라도 옆에 있어야지 자기 마음도 편하고 있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되죠. 내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그렇지 않고 뭐 그거 별로 뭐 안 하고 내가 일함에 있었을 적에 내가 해 나가는 것에 있을 적에 여자는 부수적인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러면 이제 부인하고 이제 내조를 받을 게 없다, 받는다. 부인하고 관계는 어떻다고? 그거는 부인이 어떤 사주를 갖고 있고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고 지금 현재 봤을 그 적에 부인의 사주를 정확하게 모른다는 얘기죠. 정확히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시중에 있고 하는 사주를 가지고 뭐 어떻게 평가를 한다 그러면은 글쎄요, 그거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시중에 있는 사주 자체가
상당히 시중에 있는 건 굉장히 잘 돼 있는 사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니까. 그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현재 프랑스 대통령 부인은 음. 대통령보다 24살 많은 예, 예. 그 대통령의 선생님이었고 예, 예. 또 그 전에 사르코지 대통령의 부인도 좀 특이한 예, 일이 예.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은 예, 예. 세 번째 예, 그렇죠. 이제 부인들이 다양하다는 건 제가 예. 영부인이 이제 고정관념이 없습니다. 예, 예. 그건 아는데 우리 만약 윤석열 씨하고 그 부인하고 관계도 나이 차이도 좀 있고 예, 예, 예. 뭐 그런 것들이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하거나 플러스 요소로 작용하거나 그런 건 없을까요? 제가 봤을 때 시대 정신이라고 봐요. 계속 예. 그러고 왜 있어요. 그러냐면은 솔직히 제가 그 초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중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이혼하면 대통령 못 된다. 굉장히 그랬어요. 철저한 예, 예, 예. 그런 것들이 청교도적 사고가 굉장히 강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미국이라는 나라도 변하고 음흠. 그것뿐만 아니라 유럽은 더 변했어요. 영국도 그렇고. 예, 예, 예. 지금 다 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는 배우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어떠한 거 하는 시대는 변화가 오지 않겠는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국민의 의식과 생각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것이 그게 수용이 된다면은 또 되고 만약 옛날 전통적이라면은 굉장히 장애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뭐 나와 있던 시중에 있는 얘기들과 그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 사주 나와 있는 것하고에 대한 것들과 많은 차이가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제가 부적절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 아까 허드에서 말씀드렸는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 선거하던 해 작년에 예. 굉장히 운이 안 좋고 본인은 기운이 좋다고 예, 예, 하셨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졌는데 올해 같은 경우 우리 윤에 대한 그 운은 시운은 나쁜 편. 결론부터 얘기해서 금년은 안 좋은 해예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안 좋다고 하는데 지금 최고 지지율이 나오니까. 그래서 힘이 좋은 거. 힘이죠. 그런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금년 같은 경우에 있었을 적에는 앞으로가 더 문제거든요. 후반기가. 그래서 만약 그 사주가 맞다면은 제가 알고 있는 사주가 맞다면은 뭐 당장 다음 달 7월 양력으로 따면 7월 달. 양력 7월. 그다음에 10월 달 이때 이런 때가 굉장히 고비가 오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때 아마 후보 확정이 되는 시점.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시운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떤 걸 원하고 선택하느냐 이게 국민의 선택이니까 그것이 국민에게 지금 같은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가지고 만약 된다 그러면은 상당히 내년에도 비전이 있게 보이는 거고 내년에는 운이 좋은 거예요. 예, 내년에는 금년보다 나아요. 올해보다 낫지 예. 큰 그건 아니에요. 아니, 뭐 내년은 금년보다는 많이 낫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금년도가 굉장히 좀 안 좋은 거로는 나와 있어요. 과거보다도 안 좋고. 그렇죠. 박근혜 정부 때 뭐 저쪽 꼭 그거하고는 달라요. 그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문제는 정말 나중에 이거는 뭐 얘기할 수 있는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문제는 아버님이 저한테 한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아버님이 예 저한테 저하고 아버님 둘만 대화를 제가 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얘기들을 해서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얘기고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운으로 봤을 적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갖고 있던 운보다는 확실히 좋아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운이 좋은 편입니다. 굉장히 좋아 보여요. 굉장히 운이 좋아요. 너무 운이 좋습니다. 운이 굉장히 좋은 거고요. 운이 좋아서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윤석열 이분 자체도 운이 들어오는 것도 괜찮고. 예, 괜찮아요. 운이 괜찮고. 그래요. 둘이 상충은 안 하나요? 예? 윤하고 문하고 상충은 안 하나요? 저는 이렇게 봐요. 개인끼리는 나쁘지 않아요. 개인끼리는 나쁘지 않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개인끼리는 나쁘지 않는데 윤 대통령도 인정을 했었어요. 예, 개인끼리는 절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입장이 서로 다른 거죠. 그 입장 자체가 서로 다른 거죠. 거기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대충 이제 좀 정확한 미래라는 건 오지 않은 거니까 예. 또 지금 하는 내 업에 따라서 또 바뀔 예, 수도 예, 있는 거니까. 근데 대체로 보게 되면은 7월이나 10월쯤에 오는 하나의 큰 프레셔, 예. 압력을 본인이 묵묵히 이겨내고 예. 그다음에 본인이 이제 법거라고 하는 거를 이제 크게 잘못 쓰지 않는 이상은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그것도 뭐 알 수 없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도 뭐 확률로 대충 얘기한다면 이 사람은 뭐 거의 그럴 때마다 뛰쳐나오는 상황을 믿고 또 견디는 사람이 있으니까. 글쎄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하여튼 이 양력 10월달 같은 경우 굉장히 안 좋게 들어오거든요. 다 나오겠, 다 까겠죠. 예, 다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그거를
아까도 얘기한 시대 정신에서 과연 얼만큼 잡아줄 것이냐, 받아주느냐, 그 다음에 과연 본인에 있었을 지 과연 얼마만큼에 대한 어떠한 걸 하느냐, 이런 것들도 많은 요소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봐도. 왜 그러냐면은 쉬운 예로 들어서 뭐 그건 우리 배우자 문제만을 제외해 놓더라도요. 사실은 아까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문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이 만약 굉장히 나섰거든요. 만약 나서지 않았다면 또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는 정도까지도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결국은 만약 지금 현재 형국으로 보면은 윤석열 총장 이분 같은 경우는 결국은 우파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보수의 힘을 얻어야 되는 건데 근데 거기에 상당수는 또 그런 게 있는데 과연 그것도 어떻게 풀고 나갈 것이냐. 그거 풀 능력과 그건 타고났나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거는 뭐 시대적인 거니까. 본인이 그걸. 아주 그거는 일단은 스케일 자체는 크니까 본인이 그거를 갖다 정리하는 거는 명확히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그럼 이거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있겠죠. 근데 좋아하지 그렇죠. 않는데 필요한 것도 있을 거고 예. 그걸 이렇게 차이 안 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모르죠 이제. 결과를 사주를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필요하고 마음에는 안 들지만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좋아하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글쎄요. 그거는 앞으로 그 운을 본인이 얼마큼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운이니까. 예, 그렇죠. 근데 큰 사업하는 분들은 보면 그런 걸 갖고 있던 듯이에요. 예. 그런 거는 이제 더 크려면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냐 없냐는 그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주 이 8자만으로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 똑같은 사주가 얼마나 많겠어요. 오케이. 참고로 60만 60년생이잖아요. 그럼 베비붐 시대예요. 굉장히 많죠. 그러면은 윤석열 씨하고 똑같은 사주가 수학 통계로 따지면 한 100명 있어요. 남한에만. 전 세계 60만인가 뭐 그런. 전 세계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다른 삶을 사는데 그건 왜 그러냐? 아까 얘기했듯이 연애에 의해서 결정되거든요. 연애에 의해서 결정되거든요. 그 연애에 의해서 과연 얼마만큼 그 뭐 정말 조상 때까지 날아온 그 기운으로서 과연 그걸 받아내느냐 어떻게 되느냐는 만약 뭐 예를 들어서 뭐 그거를 다 수용해서 뭐 해 나간다 그러면 그만한 연이 있었던 거고 만약 그게 안 되고 하면 여기까지 한계다. 좌우 때부터 다 적선이 쌓여야만. 당연하죠. 우리가 봤을 적에는 한 국가에 왜 그러냐면 이렇게 봐요. 명리에서 보는 거는요. 개인 대 개인은 사주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개인 대 개인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 많은 사람을 할 적에는 그 사주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요. 연이 들어가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예. 뭐 이제 어떤 좀 이게 결국 감을 잡는 문제인데 된다 안 된다고 하는 건 점의 영역이고요. 이거는 좀 학문의 영역에 가까운 거니까. 그리고 이제 또 어떻게 바뀔지도 또 다른 연이 들어오는 거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한번 짐작을 해보는 건데 조금 뭐 아쉬운 설명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힌트를 얻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이걸 토대로 윤석열 씨가 보시면 부족한 점을 얼른 간파해서 보충을 하게 되면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이제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걸로 한번 이 방송이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 마지막 한마디만 할게요. 네. 사실은 제가 우리 이종훈 기자님 와서 이것에 대해서 할 적에 이런 개통을 명리하는 분들이 많이 나와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부정적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결론을 짓고 나는 이쪽이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본인 선택이었죠. 본인이 표 찍어놓고 미래는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 거고 학문적 영역으로 봐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가 안 나오고 저도 가능하면은 이런 분야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 아버님하고 30여 년 전서부터 인연이 되셨고 그 이후도 정말 많은 인연을 주셨기 때문에 와서 했기 때문에 제가 하지 아마 다른 분이 왔으면 절대 안 했을 겁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해방된 다음에 해방운동하는 사람 많고요. 양상훈 조선일보 주필 썼던데 그런 식으로 끝나고 난 다음에 막 하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 예측이라는 거는 만들어가는 면이 있거든요. 부족한 걸 채우고 그래서 그걸 잘 봐야 되는데 우리 거꾸로 올라가서 역술이 자꾸 좀 후퇴하는 게 좀 안타깝죠. 알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